네, 일단은 요거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통합사회 자체가 이번에 변화가 되게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설명회 다닐 때 매번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첫 장 먼저 펴주시면 제 개인적인 양력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일단은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2022 개정 통합사회라고 해서 그 이전과 우리 1호 개정과 2호 개정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통합사회라는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2028 통합사회 대입 개편안이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들 이거 많이 보셨을까요? 통합사회 관련해서 이제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지침부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통합사회 공부 전략 및 대비를 세울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에 우리 시작하는 통합사회 개념 건타임이라는 강좌까지 일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현재 저는 대치 명인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까지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이고요.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뒤에서도 보겠지만 수능 선택 과목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전에 수능 심화 과목까지 수업을 한지 안 한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좀 가시적인 성과고 올해 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일단 현재 여기 일산 지역에서 뭐 백마도 제가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고향 예고라든지 아니면 대신고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1등급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저는 지금 대치 세종학원이라고 해서 대치 본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제가 맡은 학교에서는 다 1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는 특히나 여기 지역도 플러스인데 몇몇 학교 지역에서는 아마 1등급이 10명 정도가 나와요. 제가 여기서 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회는 어머니들 다들 아시겠지만 100점이 나오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 나온 학생이 10명인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에서 7명, 8명이 1등급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외에 2등급도 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으로 1, 2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현재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고 해서 혹시 저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최연소로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입승해가지고 제 기타 과목 전체 1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사회탐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많이 설명회 다니셔서 다들 보셨죠? 그럼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어머님들께서 약간 뭐 수시나 정시나 말 많을 때 그 중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를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현역 대상으로 수시로 좋은 대학에 가는 비중이 거의 80% 이상은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수시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시를 챙기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5과목이 들어가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가는데 국영수 단위수가 8단이에요. 이 8단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1학기, 2학기 나눠서 4단위씩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수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통합사회도 8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다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뭐 국어, 영어, 수학에서 1등급씩 나와요. 근데 사회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뭐 2등급, 3등급만 나오더라도 점수가 확 내려가겠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사회가 어떻게 2, 3등급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어머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 1등급 나오는 것보다 사회 1등급 나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회는 다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럼 어머님들도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이것을 변별할 것인가 이게 약간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요, 어머님들 여기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라는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사회 안에서는 사회문화, 정치학업, 경제,
지리에서 뭐 한국지리, 윤리에서 생활관리, 윤리에서 쭉 나와 있었잖아요. 즉 수능 심화 선택 과목 안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배우게 됐던 심화 과목을 다 합쳐서 만든 게 통합사회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일단 어머님들 사회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은 주변 강사님들 얘기하시는 부분이 법이랑 경제가 중요해요 라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법이랑 경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요즘 친구들이 법이랑 경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과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계산하는 형태 때문에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오히려 경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점수나 등급대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변별보다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사회 안에서 사회문화라든지 윤리라든지 생활윤리 이 두 과목 있잖아요. 이게 수능 선택 과목의 거의 합치면 7, 80%를 차지합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를 수능 때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두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이렇게 담당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팀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명에서 4명의 선생님이 들어오시겠죠? 그런데 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고3 지금 수능이라든지 이걸 중요시 한다면 경제라든지 법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잘 안 고르겠죠.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냥 대체적으로 뭐 경제하시는 분이 법 하시기도 하고 뭐 이게 두루뭉술하게 같이 수업을 하신다면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는 학생들의 문과 절반 이상이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능에 대한 난이도까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호 개정이라고 한다면 총 9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번에 바뀐 건 통합사회 1과 2로 나눠서 총 10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달라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사회 1, 2로 가면서 5단원을 마치고 싶어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단원의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 통합적 관점과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으로 1, 2단원으로 두 개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연환경과 인간도 약간 지리 부분이고요. 문화와 다양성도 지리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약간 융복합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리는 약간 지리적으로 묶어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사회는 일반 사회 묶어서 수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기조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사회 환경 행복에 포함되어 있던 성취 기준을 분리, 재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028 통합사회 대입 개편 안에서 이제 수능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어머니들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포인트를 보면서 왜냐면 계속 바뀔 거거든요. 모의고사도 계속 진행할 거고 해서 계속 바뀔 텐데 근데 중요한 건 크게 3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단원별 종합형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문화권에 대한 내용인데 선지를 보시게 되시면 기후에 따른 침엽수 어떻게 보면 목조 가옥에 거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밑에는 사회 문화 변동 그래서 일반 사회 파트인 사회 문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시문은 정치와 법을 주고 문제 내용 안에 선지 내용 안에서는 경제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단원별 종합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과서 외의 심화 내용 체크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롤스와 노직이라는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저는 온라인 강의에서 2022 개정 통합사회 강의를 오픈했기 때문에 미리 교과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뭐 학교에서 뭐 교육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심화적인 내용, 즉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학 사상에 있는 내용까지 출제를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올해 진행했던 파이널 교재거든요. 문제 유형이랑 문제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즉 수능 심화 영역 안에서 있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도 약간 문제 다들 많이 안 보셨죠. 요즘 사회 문제는 예전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와 구별되는 A의 특징, A와 구별되는 C의 특징, 뭐 B와 구별되는 C의 특징 이걸 먼저 하나 한 다음에요. 이거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을 해요. 근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이게 약간 공무원 시험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 유형 자체가 고난도로 나오고 있고, 사실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올해 사회문화라든지 우리가 수능 선택 과목에서도 주요하게 볼 만한 문제 유형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크게 변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합형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두 번째, 수능 심화적인 내용까지 같이 엮어서 나올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유형 자체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꼭 마스터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올해 일단 겨울방학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고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선생님 근데 어차피 사회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바로 뭐 학교 들어가가지고 3, 4월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저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걸 겨울방학에 끝내주시고요.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개념은 끝냅니다. 끝내고 이제 학교 들어가시면 그때 교과서 외에 있는 옆에 보면 날개라든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하고 가셔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때 돼서 사회 하시면 나머지 국영수는 또 어떻게 챙길 거고 과학은 또 어떻게 챙길 거고, 또 여기서 벼락치기해서 사회를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게 사회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그 이외 과목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진정한 효율은, 그러니까 미리 기본적인 개념이 다 숙지된 채 학교에 가시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하고 문제만 풀었을 때도 100점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게 가장 큰 효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개념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화적인 내용. 아까 얘기 드렸지만 수능 과목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마다 수능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학습해 주시면서 우리가 개념에 대한 확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전에 얘기 드렸지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꼬아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익숙해지시는 게 우리 겨울방학에 할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한 과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8주 완성 개념 총정리로 우리가 겨울방학에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수능 심화 연기학습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학군지, 이 학군지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뭐 국제고, 외고, 아니면 주변 예고들 거의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대치동 주요 학군지 저 검색해보시면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오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제 경향까지 같이 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각 영역마다 수능 심화랑 어떻게 영역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여기까지 우리 되게 추우신데 오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8주차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들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각 영역에서 킬러 포인트로 출제되는 수능 연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을 뭐 듣는 것과 더불어서도 우리 어머니들께서 학교에 이제 가시면, 야 근데 나 이번에 설명이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학생들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시험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파란색 내용을 잡아주셔야, 여러분 어머니들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 문제 싸움이잖아요. 이 파란색 단원을 잡아주셔야지만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에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두루뭉술하게 내용 나타내기보다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하면 쾌펜의 기후 구분, 자연윤리 딱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겨울방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단원과 심화적인 내용 각 영역마다 함께 공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자체 교재 당연히 사용할 거고요. 이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2022 통합사에 저 교과서 미리 받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교과서 분석해가지고 내용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수능 심화 연계 내용에 대해서는 주간지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심화적인 내용 이렇게 주차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주요 학군지 제가 여기다 그냥 넣어놨는데, 뭐 외고 자사고라든지 이런 특목고, 이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의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기까지 같이 서술해가지고요. 우리가 주간지 형태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 개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 문제가 나와 있고요. 옆에가 비워져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중학교 때 당연히 약간 사회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선지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를 구분하는 걸 못하냐? 어민도 약간 알겠지만 남자랑 여자가 뭐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하면 요즘 애들 거의 8, 90% 틀려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학이랑 수학에서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반적인 경향성이 확보가 된다면 남자랑 여자 사랑하면 결혼하겠지 로 가야 되는데 이 훈련 자체가 너무 잘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1등급 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옆에 비워둬서 각각의 선지가 왜 틀렸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해야 되는지 여기를 싹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은 그냥 문제 많이 주면서 100문제, 200문제 풀어와 전혀 의미 없거든요. 특히나 겨울방학 같은 데는 문제 많이 줘봤자 애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앞에 본 다음에 툭툭툭 푼 다음에 그냥 와요. 저는 그런 수업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문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옆에 비워둬서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있는 빈칸 테스트.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 저는 좀 귀찮더라도 모든 학생들 남겨가지고요. 해당 단원에 대한 내용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 빈칸 테스트 매 주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한두 시간 정도 남았던 적도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거 좀 어려워했을지라도 여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개념 다 익히고 이제 가셔서 심화적인 내용만 볼 수 있도록 제가 빈칸 내용 다 구성했고 이 빈칸 내용 같은 경우도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으로만 제가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매 주차별로 빈칸 테스트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외로는 각종 문제,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끊임없는 소통 같은 경우는 요즘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소통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학생들한테 공부 자극 될 수 있도록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카카오톡 채널도 제가 직접 다 애들한테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학생들 입장에서 개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힘들어도 근데 제가 그래서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다 강의들 제 수업은 전체적으로 다 제가 답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드백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만족도 및 후기인데 사실 저는 약간 여기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뭐 저한테 대한 후기가 궁금하신다면 주변 왜냐면 제가 올해도 고3 같은 경우도 점수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온라인 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제 후기 좋습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를 따로 듣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무리하자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어머니들께서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수업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통합사회만 담당한다 이게 아니라 주요 학군지 뭐 자사고 외고 당연히 통합사회 담당하면서 수능 선택 과목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겨울방학 때 좋은 선택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